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지문은 중3 국어 천재도 3-1단원 보고하는 글쓰기입니다. 자, 일단 지문 분석 들어가기 전에 출제 유형 베스트 먼저 보자면 첫 번째로 쓰기 윤리에 대한 문제 또는 쓰기 윤리를 고려했을 때 윗글에 드러나는 문제점을 찾으라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고, 두 번째로 수연인의 모둠이 쓴 보고하는 글의 내용 및 계획하기 단계에서 이뤄져야 하는 활동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하는 글을 쓸 때의 유의점, 구성 요소나 수연인의 모둠이 쓴 보고하는 글을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습활동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일단 음료수에 당류가 얼마나 들어있을까? 라는 제목을 가진 보고서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수연인의 모둠이 조사 보고서를 쓰려고 계획한 내용이고 이를 확인하는 작업인데, 자, 수연인의 모둠이 쓰려고 하는 보고서는 조사 보고서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음료수로 당류를 얼마나 섭취하는지 조사해보자 라고 조사할 내용이 드러나 있고,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방법을 정하고 역할을 분담해보자. 지금 조사 내용과 방법을 정한다, 역할을 분담한다 라고 계획하기 단계에서 이뤄져야 하는 단계가 나타나 있는 거죠. 계획하기 단계에서 이뤄지는 활동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획하기 단계에서 어떤 것들이 이뤄지는지 잘 알아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 계획서를 볼게요. 여러분들 조사 계획서부터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 조사 계획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조사 목적 및 주제가 들어가죠. 그래서 수연인의 모둠은 우리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라는 조사 목적과 음료수로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는 문제를 조사하겠다는 조사 주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사 계획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조사 계획으로는 구체적으로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조사 내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조사 기간 같은 경우는 뭐 5일부터 10일까지 그냥 보면 되고, 조사 대상을 조금 중요하게 볼게요. 지금 보면은 책과 인터넷 등 각종 자료를 통해서 조사하겠다라고 했죠. 이걸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이거를 자료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음료수를 조사할 거고, 우리 학교 학생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인터뷰 같은 걸 하겠죠. 뭐 그거는 현장조사나 면담조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조사 내용은 이 4가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사 보고서를 쓰는 과정 중 계획하기 단계에서 이뤄지는 활동은 조사 목적 및 주제를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조사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거나, 조사 내용에 적절한 조사 방법을 계획하거나, 자, 이런 활동들이 이뤄진다는 거 반드시 알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보고서의 목적은 우리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음료수로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는 문제를 조사하겠다라는 게 목적과 주제였고요. 여러분들 이거 중요하게 봐야 돼요. 자료조사, 설문조사, 현장조사, 면담조사. 이 조사 방법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고,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객관식이나 서술형 문제에서 점수가 깎이지 않겠죠. 그래서 조사 방법 보자면, 자료조사는 책, 신문, 잡지, 인터넷 등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는 조사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신문에서 이렇게 찾는다. 그런 건 다 자료조사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설문조사는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조사 방법입니다. 진짜 설문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걸 돌리면 그게 설문조사에 해당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장조사, 주제와 관련된 장소를 직접 방문하는 조사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면담조사, 주제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직접 만나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인터뷰 같은 게 면담조사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음료수를 마시는 실태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로, 학생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수에 들어있는 당류의 양은 자료조사와 현장조사로, 하루 동안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당류의 적정량은 자료조사와 면담조사로,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생기는 문제와 당류 섭취를 줄이는 방법은 자료조사와 면담조사로 조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담할 때 유의할 점은 여러분들 한번 보면 되고, 조사하는 과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연이네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도 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자료조사, 면담조사 네 가지를 다 활용할 거예요.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설문지의 처음 부분에 조사 내용을 안내하는 글을 제시하고 질문을 쉽고 간결하게 하겠다고 했고, 현장조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 1 얘기 보세요, 여러분. 방문해서 일일이 확인하기 귀찮은데 인터넷에서 검색한 결과를 그대로 쓰면 안 될까? 라고 지금 쓰기 윤리에 위배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 2가 우리가 조사한 것도 아닌데 함부로 베끼면 안 돼. 라고 자료 인용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제안해 줍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조사를 해보기로 했고, 자료조사로 넘어가면 참고자료의 출처를 정리해야지 라고 자료 인용 시 유의할 점 두 번째가 드러나죠. 여러분들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자료조사할 때 참고자료 출처를 꼭 밝혀줘야 돼요. 아니면 쓰기 윤리에 위배되는 행동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연담조사는 전문가인 보건선생님과 인터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기 윤리, 수연인의 모둠이 활용한 조사 방법, 그리고 유의해야 할 점,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설문지를 살펴보고 어떤 질문을 추가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자 라는 활동이 있는데, 이 활동과 관련해서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이 질문을 추가해야 된다는 틀린 선지가, 음료수를 마실 때 영양성분표를 확인합니까? 이 질문을 추가해야 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설문지 앞에 그 설문 조사 내용을 안내하는 글을 적겠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이 누군지 밝히고 우리가 이거를 왜 조사하는지 이걸 적어줬죠. 그리고 물을 제외한 음료수를 일주일에 몇 번이나 마십니까? 평소 즐겨 마시는 음료수는 무엇입니까? 음료수를 마실 때 영양성분표를 확인합니까? 평소 즐겨 마시는 음료수에 당류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지금 설문지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선생님과 면담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 읽어보고, 이거 3번 가장 중요하죠. 쓰기 윤리. 다른 사람이 작성한 자료나 글 등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의 자료나 글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거. 이 두 가지 쓰기 윤리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조사 내용 정리를 볼게요. 그래서 총 100명에게 설문조사했던 결과를 정리했고, 그리고 음료수에 들어있는 당류의 양 같은 경우는 현장조사 결과이죠. 그리고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생기는 문제와 당류 섭취를 줄이는 방법은 면담조사에 대한 내용이고, 하루 동안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적정량은 자료조사의 내용이죠. 자, 이 각각의 어떤 조사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여러분들은 설문조사, 현장조사, 면담조사, 자료조사가 각각 어디에 활용이 되었는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 내용을 정리할 때는 절차와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 결과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정리해야겠죠. 또한 조사한 결과의 의미를 분석하고 최종 결과를 정리하여 서술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분석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여기 부분이 서술형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학생 1 보면은 문제를 강조하려면 학생들이 일주일에 음료수를 마시는 횟수를 과장해서 제시해야 할 것 같아 라고 지금 조사 결과를 과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 학생 2는 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만 골라서 제시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의도에 맞는 결과만 골라서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 3이 그렇게 달라져선 안 돼 라고 쓰기 윤리에 어긋나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 학생 1과 학생 2에 드러나는 쓰기 윤리에 위배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적으라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학생 1 같은 경우는 조사 결과를 과정하려 했다는 거. 학생 2 같은 경우에는 의도에 맞는 결과만 골라서 제시하려고 했다는 거.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쓰기 윤리에 어긋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연관해서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그 쓰기 윤리와 관련해서 여기 3번 부분을 중요하게 보면 되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조사 방법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어요, 여러분.
설문조사, 현장조사, 자료조사, 면담조사. 각각의 조사 방법이 어떤 조사 방법인지 알고 그래서 수연이네는 어떤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 각각의 조사 방법을 사용했는지 무조건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연이네 조사 결과 보니까 도표나 설문조사 결과 같은 걸 한눈에 알아보기 좋게 매체 자료를 활용했고요. 이런 거 같은 것도 한눈에 정보를 알아보기가 좋죠. 이 보고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본문으로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보고서 내용을 암기할 필요는 없고 다만 본문을 좀 꼼꼼하게 읽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고서의 구성 요소 이것도 문제로 몇 개 출제가 돼가지고 한번 보자면 관찰조사 실험의 목적 및 주제 그리고 절차, 결과 정리, 결론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되는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여러분 정확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체계적이어야 되죠. 보고서에 여러분들의 주관성이 들어가서 결론을 도출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구성 요소 다시 한번 보면 되고 보고서 평가 기준을 묻는 문제에 다른 사람이 작성한 자료나 글을 올바르게 인용했는가 라는 옳은 선지가 매체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했는가 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마침 5개니까 문제로 출제하기가 좀 좋겠죠. 그리고 수연이는 모둠이 쓰기 윤리와 관련해서 자신들의 글쓰기 과정을 되돌아보며 나눈 대화 한번 봅시다. 자, 학생 1이 자료를 바르게 인용했는지 조사 결과를 사실대로 제시했는지 확인해 볼까? 자, 바르게 인용하고 조사 결과를 사실대로 제시하는 건 적절한 쓰기 윤리에 해당하죠. 그래서 학생 2가 우리는 기존의 자료를 짜깁기하거나 조사 결과를 변형하지 않았어. 기존의 자료를 짜깁기하거나 조사 결과를 변형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쓰기 윤리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으니까 수연이네는 쓰기 윤리를 잘 지켰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 3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보고서의 신뢰성이 떨어졌을 거야. 여러분들이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도 함께 알아놓으면 좋겠죠. 글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학생 4는 자료의 출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서 다시 정리하자 라고 출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지켜야 하는 쓰기 윤리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되고 쓰기 윤리 지켜야 하는 이유 이것까지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풀어보고 다음 영상인 3-2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출제된 쓰기 윤리에 관한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풀어볼 문제는 4번 문제입니다. 지금 윗글을 보고 윗글의 대화 내용 중 쓰기 윤리에 어긋나는 것을 찾는 문제고요.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같이 볼까요? 우리 일단 윗글을 보자면 일단 태우한테 문제가 있죠. 문제를 강조하려면 학생들이 일주일에 음료수를 마시는 횟수를 과장해서 제시해야 할 것 같아. 지금 태우는 조사 결과를 과장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쓰기 윤리에 어긋나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연이도 문제가 있죠. 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만 골라서 제시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나연이는 의도에 맞는 결과만 골라서 제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쓰기 윤리에 어긋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우랑 나연이 한테 각각의 문제가 있고 답을 찾아보자면 지금 나연이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1번 의도에 맞는 결과만 골라서 제시하려 했다는 게 적절하게 되겠죠. 그 4번에 가장 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이고 나머지 2, 3, 4, 5는 이게 다 쓰기 윤리에 어긋나는 것은 맞아요.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있는 과정을 베꼈었다. 다른 사람들의 저작물을 짜깁기 했다. 다른 사람의 글을 내가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했다. 이 나머지가
쓰기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은 맞는데 우리 윗글의 대화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2, 3, 4, 5 보면서 그럼 이건 쓰기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올바른 행동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 3, 4, 5도 적절하지 않은 쓰기 윤리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되 다만 윗글 대화에 드러나지 않는 것 뿐이다 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쓰기 윤리에 관한 내용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정확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풀어볼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냥 음료수 마시는 실태를 알기 위해 적절한 조사 방법은 그냥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이런 거 풀려면 여러분들이 각각 어떤 조사 방법이 적절한지 암기를 하고 있어야 풀어낼 수 있는 문제겠죠. 따라서 이 조사 방법은 암기가 필요하다는 거 쓰기 윤리랑 같이 외워두고 있으면 됩니다. 문제 풀기 전에 기억에서 리을부터 일단 뭔지 알려주자면 기억은 여기, 니은은 여기, 디귿은 이거, 리을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하고 이제 문제 보여주도록 할게요. 가의 조사 내용에 알맞은 조사 방법을 바르게 연결한 10번을 찾는 문제고요.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각각 어떤 조사로 하기 적절한지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 또한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같이 볼게요. 우리 일단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음료수를 마시는 실태, 기억은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로 조사하기 적절하고 학생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수에 들어있는 당류의 양, 니은은 자료조사와 현장조사로 조사하기 적절합니다. 하루 동안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당류의 적정량, 디귿은 자료조사와 면담조사로 조사하기가 적절하고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생기는 문제와 당류 섭취를 줄이는 방법, 리을은 자료조사와 면담조사로 조사하기가 적절합니다. 따라서 자료조사는 니은, 디귿, 리을, 설문조사는 기억, 현장조사는 니은, 면담조사는 기억, 디귿, 리을이 되어야 되므로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4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문제는 역시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풀 수 없는 문제겠죠. 여러분들의 조사 방법 다시 한번 잘 알아놓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풀 문제는 7번입니다. 자, 윗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연이네가 쓴 보고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고 이것 또한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너무 쉬웠나요? 7번 같이 보자면 일단 가장 적절하고 1번이죠.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는 문제를 주제로 보고서를 쓰려고 했었기 때문에 1번이 가장 적절하고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2번 보고하는 글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3번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모두먼들과 역할을 분담할 때는 모든 모두먼들이 골고루 참여하도록 역할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는 것이지 글쓰기 능력이 뛰어난 학생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는 없죠. 4번 우리 조사 절차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우리 아까 조사 과정 보면서 한번 얘기했어요. 5번 조사 목적에 맞도록 조사 결과를 적절히 수정하면 그건 쓰기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우리 쓰기 윤리를 적절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조사 결과를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윗글에 가장 적절한 거 1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는 바로 3-2 단원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 문장의 짜임과 양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법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자, 출제 유형 베스트 먼저 볼까요? 첫 번째로 문장 성분을 파악하는 문제와 문장 성분과 짜임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혼문장과 겹문장을 구별하는 문제와 겹문장의 종류를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세 번째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찾으라는 문제와 중의적 문장의 뜻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법은 시험 문제에 가장 출제되기가 좋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활동 분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문장 성분이라는 게 뭔지 이거 먼저 이해를 해봅시다. 우리 문장 성분에는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장 성분이랑 품사랑 헷갈리면 안 돼요. 품사는 뭐뭐사로 끝나는 거,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것들이 품사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엔 구품사가 있죠. 문장 성분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뭐뭐어로 끝나는 걸로 기억할 거예요.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일단 문장 성분과 품사를 헷갈리지 않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럼 일단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주성분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를 각각 찾아 써보자면 하늘이 이게 주체가 되니까 주어고 파랗다. 하늘이 파란 거니까 얘가 서술어가 되겠죠? 그리고 지우가 얘가 주어가 되고 달린다. 얘가 서술어가 돼요. 주어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주격조사 이나 가, 보조사 은는이 붙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늘이 지우가가 주어고 서술어가 파랗다, 달린다. 여러분들이 품사를 잘 알고 있다면 형용사나 동사 같은 게 서술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다음 빈칸을 채워서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자, 우리는 먹는다. 뭘 먹는지 그 목적어를 채워줘야 되죠. 뭐 밥을 먹는다, 빵을 먹는다, 뭐 사탕을 먹는다. 같이 목적어 같은 거를 추가해 줘야 되고 하은이는 되었다. 그럼 뭐가 되었는지 해줘야겠죠. 뭐 하은이는 회장이 되었다. 아니 하은이는 바보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보어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격조사랑 주격조사가 동일해요. 주격조사도 이 가고 복격조사도 이 가거든요. 근데 보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 가만 복격조사예요. 그래서 되다 아니다 앞이 아닌데 이 가가 왔다? 그러면 주격조사인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죠. 근데 만약에 되다 아니다가 있는데 이 가가 왔다. 그러면 복격조사의 가능성이 99.9%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주성분 우리는 먹는다. 이렇게 하면 의미가 온전하지 않죠. 따라서 주성분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성분을 생략하면 문장이 온전하지 않고 의미가 분명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성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문장을 이루는 각 요소를 문장 성분이라 하고 이 중에서 문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성분을 주성분이라고 합니다.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네 가지가 있고요. 주어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서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의 주체가 되는 말. 서술어는 문장에서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 등을 풀이하는 말. 목적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말. 보어는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서 의미를 보충하는 말에 해당합니다. 주성분으로만 이루어진 문장을 찾으라는 문제에 하은이는 학생이 아닙니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우리 하은이는 주어, 학생이는 보어, 아닙니다는 서술어이므로 주성분으로만 이루어진 문장에 해당하죠. 왜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 가는 복격조사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아니다니까 얘가 보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부속성분과 독립성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부속성분은 뭔가를 수식하는 애들이에요. 관형어나 부사어죠. 독립성분은 진짜 혼자 쓸 수 있는 애. 독립어예요. 와, 헐. 이런 애들이 독립어예요. 구체적으로 일단 가문장을 보자면 까만 모자가 정말 멋있다. 자, 일단 주어. 모자가. 서술어. 멋있다. 그럼 까만은 모자를 꾸며주나요? 멋있다를 꾸며주나요? 그쵸? 모자를 꾸며주니까 까만은 체언을 꾸미는 관형어가 되고요. 정말은 멋있다를 꾸며주니까 서술어를 꾸미는 부사어가 되는 거죠. 나 문장을 보면 와 무지개가 떴다. 그래서 주어는 무지개가, 서술어는 떴다. 여기서 와는 혼자 쓸 수 있는 독립어에 해당하죠. 자, 까만과 정말은 각각 수식해주는
문장 성분은 다르지만 두 문장 관용어나 부사어 둘 다 결국은 무언가를 수식해주는 애라는 건 공통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까마는 관용어로 체언을 꾸며주고 정말은 부사어로 주로 용언을 꾸며준다는 차이점이 있으나 까만과 정말은 둘 다 다른 문장 성분을 꾸며준다는 공통점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관용어와 부사어를 찾고 그 둘의 공통된 역할을 쓰라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공통점까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까만이나 정말 같은 부속 성분 그리고 독립 성분 같은 경우 까만이나 정말 같은 부속 성분은 생략해도 의미가 이해되고 온전해지고 독립 성분은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독립적으로 사용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관용어는 체언 앞에서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의 뜻을 꾸며주는 말이고 부사어는 주로 용언, 동사, 형용사죠. 동사, 형용사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꾸며주는 말입니다. 독립어는 문장의 독립 성분과 밀접한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이런 경시가, 영미야 같은 부름 같은 것도 독립어에 속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문장 성분 다시 한번 보면 되고 그 다음 문장의 짜임과 양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것을 혼문장,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것을 견문장이라고 하죠. 혼문장과 견문장을 구별하라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뭐 다음 문장 중 견문장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아니면 견문장들 중에서 문장의 짜임이 다른 하나를 찾으시오. 이런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가부터 보자면 화단에 국화가 활짝 피었다. 여기서 주어는 국화가, 서술어는 피었다죠. 자, 나를 보자면 국화가 피어서 별들이 날아왔다.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가 나타나고요. 내년에 내 동생은 중학생이 된다. 주어, 서술어 나타나고 자, 이 중학생 이는 보어예요, 여러분. 왜냐면 되다 앞에 있으니까 보어에 해당하죠. 라 같은 경우에는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그러면 우리 혼문장,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건 가랑 다가 되고요. 견문장,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건 나랑 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보어를 주어로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되다 앞에 오는 것은 보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문장과 견문장이 각각 어떤 문장인지 알아두면 되고요. 하지만 우리 견문장에도 종류가 두 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문장의 확대 방식을 한번 보자면 자, 준수가 노래하고 세인이가 춤춘다. 이거는 그냥 각 혼문장이 연결된 거죠. 그냥 이어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어진 문장이라 부르고 근데 우리는 무엇을 바란다? 민서가 돌아오다. 그럼 우리는 민서가 돌아오기를 바란다. 라고 지금 이 민서가 돌아오다라는 혼문장이 우리는 뭐를 바란다. 이 문장 안에 안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 같은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하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한번 문장 확대 방식을 활용해서 견문장을 만들어 보자면 우리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대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연결어미 지만이 사용되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삼촌이 여행을 떠났다는 이라는 관용절이 드러나니까 아는 문장으로 수정이 된 거죠. 자, 이어진 문장부터 보자면 우리 이어진 문장에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랑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열 같은 경우에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원인과 결과, 조건 얘네들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해당하죠. 대조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견문장은 연결어미랑 전성 어미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풀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어진 문장의 연결 어미, 아는 안긴 문장의 전성 어미 각각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이어진 문장은
앞절과 뒷절의 순서를 바꿔도 의미가 유지된다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앞절과 뒷절의 순서를 바꿨을 때 의미가 유지되지 않으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는 문장 만드는 거 한번 보면 되고, 그래서 결국 혼문장, 견문장 나뉘고, 견문장은 또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뉘고, 이어진 문장은 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뉜다. 그리고 아는 문장은 그리고 아는 문장은 여러 가지, 그리고 아는 문장의 종류는 좀 다양하다라는 것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랑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사용되는 연결 어미를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조금 암기를 하고 있으면 고등학교 가서도 좀 편하게 문법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번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어 보자. 이것도 문제롭게 출제가 되었으므로 함께 보자면, 자, 물은 섭씨 100도 이상에서는 기체가 되고 섭씨 100도 이하에서는 된다. 뭐가 되는지가 빠져있죠? 자, 근데 된다 앞에 있는 뭐가니까 보어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주어가 빠진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보어를 보충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일을 결코 오늘까지 하겠다. 우리 결코라는 건 부정하는 말이랑 같이 쓰여야 돼서 오늘까지 하겠다랑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결코 말고 뭐 반드시 이런 걸로 수정을 해야 되고요. 3번, 많은 사람들이 춤과 노래를 부르며. 근데 여러분, 우리 노래는 부르는 건데 춤도 부르나요? 그거 아니죠. 지금 춤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빠진 거죠. 그래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라고 수정을 해야 하고, 마지막 4번은 나의 꿈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를 바랐다. 자, 여러분, 나의 꿈과 나의 꿈은 이라는 주어랑 바랐다 라는 서술어의 호응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다. 아니면 나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를 바랐다 라는 식으로 수정을 해줘야 돼요. 이것들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장들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지금 한번 꼼꼼하게 보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중의성. 중의성도 문제로 꽤 출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먼저 슬기가 보고 싶은 친구가 많다. 이거는 슬기를 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슬기가 보고 싶어하는 친구가 많은 건지, 슬기가 보고 싶은 친구가 많은 건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리고 윤경이는 혜성이와 영주를 불렀다. 이건 윤경이는 혜성이랑 둘이서 영주를 부른 건지, 윤경이 혼자 혜성이랑 연주 두 명을 부른 건지 두 가지로 해석이 되고요. 종현이는 어제 고향에서 온 혜리를 만났다는, 어제 혜리가 고향에서 온 건지, 아니면 어제 혜리를 만난 건지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중의적 표현 문장이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다. 이거는 일부가 안 온 건지 아니면 전체가 안 온 건지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중의적 같은 문제는 중의성과 관련된 거는 우리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혼문장과 견문장의 효과를 마지막으로 보자면, 우리 혼문장 같은 경우는 내용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고 속도감, 긴장감을 느끼게 합니다. 견문장은 내용을 논리적이고 집중력 있게 전달할 수 있고 사건의 연결관계나 글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죠. 여러분들 혼문장으로 바꿨을 때 느낌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어진 문장이나 아는 문장, 즉 견문장으로 바뀌었을 때는 의미, 효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같은 거 잘 알아두고 있으면 됩니다. 문장 짜임에 따른 표현 효과도 잘 알아둬야 되고, 여러분들 연결어미랑 전성어미 알아두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이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풀어보고 4단원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볼 문제는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볼 시간 줄 테니 메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번 문장 성분 분석부터 해볼게요. 우리 기억 같은 경우에 일단 주어, 모자가, 서술어, 멋있다, 까만, 관용어, 정말, 부사어죠.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단풍잎이, 주어, 물들였어, 서술어, 교정 을, 우리 목적격 조사 을 있으니까 목적어, 예쁘는 단풍잎이라는 체언을 꾸미니까 관용어, 어머는 혼자 사용할 수 있으니까 독립어에 해당하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기억과 니은 문장에는 부속 성분이 각각 2개씩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부속 성분에는 관용어랑 부사어가 있었죠. 근데 우리 기억 같은 경우에는 관용어랑 부사어 2개가 있어요. 근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관용어, 예쁨밖에 없죠. 따라서 각각 2개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기억 문장 주어는 우리 아까 모자가 라고 했고요. 니은 물들였어가 나타내는 행위의 대상. 우리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의 대상은 목적어 물어보는 거니까 교정을 적절하고요. 기억 멋있다. 니은의 물들였어는 문장에서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 등을 풀이해주는 서술어에 해당하고요. 니은은 독립어니까 다른 문장 성분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이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볼 문제 14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기에서 홈문장의 개수를 고르는 문제이고 이것 또한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같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일단 기억부터 가자면 철수는 주어, 먹었다, 서술어, 집에서, 부사어, 밥을, 목적어. 그리고 홈문장이네요. 니은, 서술어, 니은, 주어, 눈이, 서술어, 내렸다, 갑자기 마구, 부사어. 그럼 니은도 서술어, 니은도 홈문장이겠네요. 디귿, 영희가 주어, 갔다, 서술어, 양산을 목적어. 근데 쓰고는 뭐죠, 여러분? 그쵸, 쓰고도 서술어죠. 따라서 얘는 서술어의 관계가 2번 나타나니까 격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어가 동일해서 생략이 된 경우죠. 리을, 주어, 눈이. 근데 화창하다, 서술어. 날이는 뭐죠? 되다, 아니다 앞에 온 게 아니니까 날이도 주어가 되죠. 따라서 리을 같은 경우도 주어의 관계가 2번 나타나므로 격문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음 가자면 주어, 영수는 쓰다듬었다, 서술어. 근데 친구가 얘도 주어네요. 그럼 미음도 격문장에 해당하겠죠. 비읍, 가수들이 주어, 질렀다, 서술어, 공연장에서 부사어, 환호성을 목적어, 비읍은 홈문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홈문장의 개수는 기억, 니은, 비읍으로 총 3개, 2번이 되는 거죠. 그 문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틀렸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문장 성분 분석을 해보고 홈문장의 개수가 저랑 똑같이 기억, 니은, 비읍 이렇게 3가지로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28번 중의성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 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28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 엄청 대표적인 중의적 문장이에요. 친구들이 다 오지 않았다. 이게 친구들 전체가 안 온 건지 아니면 친구들 중 일부가 오지 않은 건지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문장입니다. 2번 같은 경우도 참 자주 나오는 문장인데 귀여운 선의의 친구라는 게 귀여운 게 선의인지 아니면 귀여운 게 선의의 친구인지 수식어 때문에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이죠. 3번. 우리 3번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있던 내용이죠.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이 많다. 이건 선생님이 보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은 것인지 많은 학생이 선생님을 보고 싶어하는 것인지 2가지로 해석이 되는 경우죠.
그리고 4번. 그는 철수와 은진이의 병문안을 갔다. 그럼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철수랑 은진이어서 그가 이 두 사람의 병문안을 간 건지, 아니면 병원에 있는 게 은진이라서 그랑 철수가 은진이의 병문안을 간 건지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5번 같은 경우에는 윤경이랑 혜성이가 둘이서 영주를 부른 상황이니까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죠. 따라서 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3단원 영상 마무리가 되었고요. 우리 뒤에 나타나는 구독 버튼 누르면 정보를 더 빨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1대1 문의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음 4단원 영상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